안녕하세요. 무성모르시입니다. 되게 좀 화창한 주말인가요? 아마 그렇게 좋은 기분,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주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투자가 잘 되고 정보가 없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차트는 지수 차트예요. 네, 이 지수 차트를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수 차트를 조금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주식 투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산이라는 거,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고 파는 그러한 자산들 있잖아요. 소모성 부품 말고 생필품 이런 거 말고 이런 자산에 대한 자산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변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이제 가격을 지불하고 자산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을 내가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면 플러스가 나는 거고 낮은 가격에 팔면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이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이거를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돼요. 물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원칙이란 건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떨어져요. 예. 이거에서 벗어나는 원칙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떨어지는 폭, 떨어지는 기간, 이거는 자산마다, 개별 기업마다, 지수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낼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차트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평균 값은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평균이라는 건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평균값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거는 본인이 분석해서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산은 이렇게 오르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폭, 그쵸? 그리고 떨어지는 기간, 이거에 대한 평균치는 알아서 공부를 하세요. 왜냐면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적이 아닌 거죠. 이제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느냐, 그쵸? 계속 횡보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나누겠죠. 그러면 거의 33.3% 확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면 일단 기본은 33%를 먹고 가고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그 공부가 필요한 거고. 자,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남아 있을까요? 예, 떨어질 일만 남아 있어요. 예,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당히 시나리오를 짜서 저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스탑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이거를 블랙스완을 삼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그런 예측이 의미 있으려면 그 예측을
토대로 해서 내가 포지션을 취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대박 터트리는 거고 틀리면 손절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로만 떠드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몇 프로 떨어졌을까요? 고점에서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 고점 대비 약 8.8%, 예, 약 9%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은 어떤가요? 이 단순한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예, 자연스러운 조정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가 올랐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올랐어요? 44% 올랐어요. 지수가. 그러면 개별 종목은 내가 주도주를 만약에 샀다 그러면 개별 종목은 두세 배 올랐을 겁니다. 100%, 200% 사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실력이 있든 아니면 운이 좋아서든 그런 주도주를 만약에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계좌 수익률이 지금 100에서 200% 나 있어요. 그쵸? 예,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욕심 많은 그 돼지 있잖아요. 예, 그 소크라테스에서 나오는 말, 욕심 많은 돼지는 어떨까요? 예, 인생 그 역전을 꿈꿉니다. 예, 여기서 다시 100%가 올라가면 복리로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장밋빛 그 미래를 막 그리죠. 예, 욕심 많은 돼지는 매도 안 합니다. 예, 매도 안 해요. 그리고 약간 스마트한 사람, 아니면은 뭐랄까 안분지족,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매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쵸? 예, 매도를 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돼지가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200%였는데 오늘 계좌를 열어보니까 150%야. 50%가 날라가죠. 좀 더 기다려볼까 해서 월요일날 이거 거의 떨어질 확률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날 또 계좌를 딱 까보니까 이제 100%가 돼 있어요. 그럼 뭐 아직도 수익이 나고 있죠. 예. 이 돼지는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지키고 보자. 예, 그래서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수가 강한 걸 예상하고 이렇게 조금씩 그 조정이 나올 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이 부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신용으로도 사고 아니면 자기 돈으로도 사고 이제 요즘 CFD 있잖아요. 예, 레버리지 막 5배, 10배 쓰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손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돼지하고 요 위에서 산 사람들이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 손절도 하고 매도 차익 실현도 하고 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점점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떨어졌고 계좌에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뭐 이만큼 떨어졌으면 충분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이 슬슬 나오죠. 예, 그리고 또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횡보 기간을 갖고 그쵸? 예, 그러면 이제 횡보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위로 칠까 아래로 떨어질까 이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뭐 겁먹지 마라. 예, 겁먹지 마라. 그겁니다. 예, 겁먹지 마라. 그냥 대응을 해라.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중요한 이런 데가
중요한 저점이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그 단기, 이 구간에서 단기 그 지지점이 됩니다. 물론 뭐 이평선 이런 것도 지지가 되는데 지지 안 됐죠. 예, 원래 28일 날 다 팔았어야 되는데 그 이제 지지가 될 줄 알고 본 건데 이제 안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깼죠. 21선도 깨고 요 저점도 깼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추세 하락이 된다. 그래서 이게 61선에서 반등을 할지 121선에서 반등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지금 이제 60일 추세선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거죠. 121선도 이렇게 밑에서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뭐 반등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아니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할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단순하게 그냥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여기까지 43%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20% 많이 떨어지면 한 20% 정도 50% 라인이죠. 요 정도까지는 그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5%에서 20% 사이 정도 요 정도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전에도 보면은 여기서 3월 이제 이때는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거였으니까 50% 올랐다가 조정 얼마 안 했죠. 그리고 여기서 20% 올랐다가 또 약 10% 정도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뭐랄까요? 급락을 한 거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한 20% 정도 올랐다가 10% 조정. 그쵸? 8%니까 거의 뭐 한 40%에서 50% 사이 조정을 한 거죠. 오른 폭만큼. 여기서는 근데 40% 올랐으니까 많이 슈팅이 나온 거죠. 많이 슈팅이 나온 거니까 한 40% 정도 오른 만큼의 한 40% 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근데 보면은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거래량 실리면서 반등 나오면 이제 이때 타점이 아니라 이때가 되돌리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달에 저 같은 경우도 뭐 수익이 나긴 났어요. 수익이 나긴 났는데 조금 뭐라 할까요? 뭐 매일 반성하는 것 같아요. 매일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했나? 왜 이렇게 원칙을 안 지킬까? 뭐 그러한 반성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좀 확률이 높은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번 달에도 하는 것 같아요.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시장이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더 나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머리가 좀 아파요.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미국 차트도 잠깐 볼까요? 미국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거지? 해외 주식.
이거를 찾을 수가 없네. 나스닥 차트. 예, 나스닥도 어제 2% 급락을 했죠. 많이 급락을 했는데 21선을 또 깼어요. 예, 깼는데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도 뭐 똑같고 S&P가 더 안 좋네요.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을 안 찍는데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예, 아마 앞으로도 자주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귀찮습니다. 귀찮은데 이제 이분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오늘 올리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간에 저포 고포에 대한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받았는데 궁금한 거는 포워드포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포워드포. 포워드포는 지금 이제 올해 20년이고 작년이 20년이고 올해가 이제 21년이잖아요. 그럼 어느 기업이 뭐 올해 100억을 벌었다고 쳐봐요. 작년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현재 1000억이다. 그러면 이제 10배인 거잖아요. 퍼가. 근데 올해 한 200억 벌 것 같아. 그러면 예상퍼가 5배잖아요. 이거를 이제 F퍼라고 그러는데 포어캐스트 퍼라고 하나요? 네, F퍼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 뭐 이게 궁금하신 거죠. 저는 그 퍼가 이제 퍼에 대한 그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 이제 포워드 퍼가 낮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도 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이 1월달이라고 1월달이죠. 현재로서 올해 예상 순이익은 뭐 애널리스트를 참고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200억이라고 그래서 100%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증가를 하는 거죠. 순이익이. 그래서 퍼가 5가 되는데 현재도 퍼 10배 거래되니까 그쵸? 올해 연말쯤에 이제 200억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200억이 벌면은 퍼 10배가 만약에 그대로 시장에서 주고 있으면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2천억이 되겠죠. 예. 요렇게. 그쵸? 현재 퍼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100%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퍼가 만약에 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장에서 이쪽 섹터를 좋게 보고 이 기업을 좋게 봐서 퍼를 20배로 올려줬다. 만약에 연말에 가서 그러면 시가총액이 4천억이 되는 거죠. 4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억에서 4천억이 되니까 400% 상승한 건가요? 400%가 상승한 게 맞죠? 이 300% 상승한 거예요? 400% 상승한 거예요? 하여튼 4배가 된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 400% 상승에는 이익 증가 그쵸? 이익 증가 곱하기 퍼의 증가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400% 상승한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좋게만 본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오히려 퍼가 7배로 줄 수가 있죠. 연말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실제로 200억을 냈는데 퍼가 7배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1,4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1,400억 되는 거고 그러면 40% 정도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익 증가가 100% 됐는데 퍼가 감소하면서 페널티를 먹어서 주가 상승은 40%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시장이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왜냐하면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내 원칙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 기업을 공부해서 200억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지금도 퍼 10배니까 무조건 퍼 10배는 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안전마진이 현재 F퍼가 미래퍼가 5배니까 안전마진이 50%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이 분명히 언젠가는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원리 원칙을 갖고 매수한 다음에 이 영업이익 순이익 200억이 실현되고 시장 기업에 대한 퍼도 10배를 줄 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거죠. 이게 가치 투자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포워드 퍼가 몇 배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채팅하다가 물론 이제 그분이 고수인데 잘 모르는 분이에요. 어떠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허접한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허접한 기업인데 그 기업의 적정포를 21회를 주더라고요. 이거는 미친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펄을 21회 줄라 그러면 ROE가 20% 이상에서 놀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시장에서 퍼 21배를 주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ROE를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제로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21배를 주고 꿋꿋하게 막 차트가 떨어지는데 저점에서 사서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시장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저는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가치 투자자들은 외고집이어야 돼요. 시장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가치 투자의 핵심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당연히 포워드 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요거는 답이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가치평가법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가치평가에 이거죠. 예, 절대 가치를 구하는 거죠. 예, 왜 구했을까? 왜 구할까? 예, 한 기업의 절대 가치를 알면 지금 주가하고 비교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니까. 그래서 절대가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상대가치평가법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상대가치평가법을 상당히 무시했는데 시장은 절대가치보다는 상대가치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절대가치를 구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물론 이제 제가 추세 추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시장은 상대가치 평가법에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뭐냐? 상대가치 평가가 뭐냐? 이제 2차 전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중국의 대장은 CATL이죠. CATL이고, 한국의 대장은 LG화학이죠. 네, LG화학.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이 LG화학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중국 CATL은 예를 들어서 퍼가 100배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LG화학은 50배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이 CATL에 비해서 밀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키 맞춤을 해야 된다. 그래서 LG화학도 100배에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사라. 요게 상대 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50배, 100배가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쵸? 테슬라 주가 상승하는 거 보세요. 아직
이익 내나요? 테슬라가? 뭐 모르겠네요.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예. 근데 뭐 기절초풍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애플 같은 거 보세요. 뭐 걔가 뭐 1, 20배 거래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거래 안 되죠. 그렇게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이렇게 상대평가하는 게 일리가 있다. 근데 이거를 가치 투자 입장에서 절대평가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100배면 투자 수익률이 1%예요. 예. 은행 예금이 지금 1%대잖아요. 은행 예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자 더럽게 안 주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은 투자하는 거죠. 성장성이 보이니까. 예. 요거를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요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쵸? 예. 그래서 그 비교군, 비교군과 대조군이라고 그러나 우리? 예. 요거 잘해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험도 좀 필요하시겠죠? 예, 필요하시겠죠. 뭐 저는 이제 다 안 합니다. 이런 거 다 안 하고 저는 오로지 그냥 추세 추종으로만 합니다. 예, 추세 추종으로만 하고 이쪽으로 좀 그 경험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 질문을 주셔서 뭐 대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네, 대답이 됐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기 조정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냥 겁먹고 도망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내가 손절을 하고 아니면 이익절을 하고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니까 뭐 밑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장기로 보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오른 거잖아요. 예, 장기로 보면 단순한 그 주가 변동성이니까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나는 계속 보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든지 그런 거를 미리미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오른 거는 반드시 떨어진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싸지는 거죠.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완전히 싸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뭘 어떻게 돼? 당연히 사야지. 예. 완전히 싸면 그거죠. 이제 제 대원칙이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진다거든요. 올라가면. 근데 떨어진 거는 다시 오를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 몰라요. 예. 여기서 이제 약간 필요한 거죠. 예, 다시 오를 거를 잡아야 되죠.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 그러면 어때야겠어요?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다양한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양한 것을 가지고 통찰을 해서 결정 내리면은 틀릴 확률이 100%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뭐 과학적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아니면 사회과학, 경제학 이런 데서 여러 변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망할 확률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유턴을 하는 기업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는 매출액하고 이익, 영업이익 증가하는 기업만 보면 된다. 그런 기업은 반드시 오른다. 응? 아시겠죠? 이것만 아셔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네. 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뻐하는 기업이 하나 있죠. 요 기업. 자, 요 기업입니다. 뭐야 이거? 저 없어요.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서 조정 기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충분히 조정했어요.
5달 정도면 5, 6개월 정도 조정한 거면 충분한 거고, 유심히 제가 이제 관찰할 기업이에요. 유심히 바닥에서 약 150%, 160% 상승하고 30% 조정을 했네요. 뭐 양호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양호하게 조정을 했고, 코스피는 자 12월 달 들어서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그래도 3.58% 상승해 있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을 만들었네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12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월봉 보시면 양봉,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 누군가 사고 있네? 그쵸? 지수와 다른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그쵸? 지수가 12월 초에 1월이구나. 1월입니다. 1월. 1월 초에 오를 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조정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6.69% 상승하다가 시장이 이제 밀리니까 약간 밀린 채로 끝났어요.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려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콘주란에 대한 어떤 인식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몇몇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조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어떤 주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뭐 자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자주 하지는 않을 거고, 뭐 이제 영상은 많이 있으니까, 제 영상은 많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더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려 그러면 종목을 했는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막 가진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영상도 작지 않아요. 영상이. 공부하기에는 충분한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영상에다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을 남겨주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날 제가 봤을 땐 떨어질 확률이 거의 100%니까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